그렇다면 거기 검색이 노출이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왕초보를 탈출하는 데서 가장 도움을 준 남자 마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알려드리긴 했어요. 근데 다이아 로직이라고 하면은 막 있어 보이는 말인데 그냥 네이버의 새로운 노출 시스템이다. 뭐 시스템이라고 것도 없이 한국말로 어떻게 바꿔볼까 이걸 시스템. 약간 시스템이라고 딱 읽어버릴까요? 대충은 뭔지 알겠죠? 방법, 노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가 노출을 시켜준 그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막 이게 막 뭐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보여준다면 저희 땡큐긴 하지만 여성이 아니면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글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이 돼야지 검색된 곳에서 우리를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검색이 노출이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물론 마케팅적인 방법에서 저는 그걸 크게 막 높게 사진 않아요. 왜냐? 노출됐는데 고객에서 고객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상실해 버리거든요. 얼만큼 내용이 잘 짜여져 있어야지 거기서 고객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죠. 강제로 보내려고 해서 광고성 글을 쓴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짱구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광고도 좀 재밌게 쓰던가.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다이아 로직이라고 해서 그거는 일단 내가 얼만큼 전문적인 글을 썼느냐, 이제 C랭크라는 그런 C랭크를 그냥 생각을 잠깐 적어주시고 내가 블로그에 어떠한 주제로 썼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내 주제라는 거는 제가 뭐 맛집 블로그를 써. 맛집을 막 여기저기 댕기면서 또는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하나하나, 그다음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거 역시도 그런 글들을 계속해서 쓰는 블로그. 그런 블로그들이 뭔가 맛집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막 평가하는 애들 있죠. 뭐 평가하거나 후기를 쓰는 사람들. 그런 것 쪽에만 주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쩔 땐 그렇게 쓰고, 어쩔 때는 책 읽었다고, 어쩔 땐 책 쓰고, 어쩔 때는 영화 봤다고 해서 영화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지가 돼요. 기왕하면은 우리가 전문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을 때, 저는 맛도 평가할 줄 알고, 정치도 평가할 줄 알고, 책도 평가할 줄 알고, 영화도 평가할 줄 알고, 건물도 분석해주고, 이럽니다. 마케팅까지 분석해주고, 사업도 분석해주고, 별의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마케팅 분석만큼은 철저하게 제대로 잡아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지? 많은 고객이야 솔직히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알겠죠. 하지만 뭔가 맡기고 싶은 사람은 다양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알고 있어도 자동차에 대한 평을 별로 하지 않는 게 저랑 지금 맞지 않아요. 제가 자동차 지금 고칠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돼 있으니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전문적인 블로그, 우리를 썼을 때 뭐 음식 블로그를 쓴다. 간단히 우리 식당에 대해서 블로그를 쓰시는, 우리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와, 오늘 좀 더 해보기 위해서 이런 밑반찬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오늘은 손님을 많이 모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식당에 관련된 특정한 주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 식당이 되거나, 역삼동 식당이 되거나, 신촌 식당이 되거나, 우리 부평 식당이 되거나, 여러 가지 식당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블로그를 일단 작성한다는 거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딴 거 틀어지는 거 없이 거기서만 놀아요. 괜히 이상한 짓 쓰지 말고. 거기서만 노는 글이 계속 이어져요. 게다가 그 내용이 그냥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또 그냥 오늘은 오뎅볶음을 했습니다 가 아니라 오뎅볶음을 하려면은 소금을 조금 넣고, 게다가 여기에 다들 모르시는데 설탕이랑 음식이랑 잘 맞지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백종원 씨의 그 식당 보면은 설탕을 넣잖아요. 설탕도 얼만큼 때려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럼 끈적끈적해지니까 설탕도 약간 이만큼 넣어서 소금이랑 믹싱하고 이걸 잘 녹여주기 위해서 물을 어느 정도 넣어서 살짝 졸이듯이 이렇게 해서 물만 빨리 증발시킨 다음에 그 맛을 오뎅에 쫙 입혀주고, 오뎅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내가 그 단짠단짠한 맛이 나요. 나는 그런 별거 아니지만 전문성인 거,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게 얘가 전문적인 블로그구나 라는 거를 네이버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음식에 관련돼서는 전문적이다 라고 보는 거. 딱 그게 다이아 로직이라는 그런 거에 한 핵심을 잡았어요. 게다가 내가 음식 블로그를 쓰는데요, 내 음식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거나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마치 어디 요리책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글을 써. 제가 이거 글을 하는데 조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좀 더 해보니까 태워 먹기도 하고 이러네요. 이런 방법은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부터 인천을 가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그럼 거기 가는데 방지턱 몇 개인지 알아요? 모르죠.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방지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신호등이 몇 개인지 계산 안 하잖아요. 하지만 직접 가본 사람은 신호등이 몇 개인지는 대충은 알 거예요.
직접 가봤으니까. 그러니 그 직접 가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 간단히 진짜 쉽게 이해하는 게, 제가 지금 역삼동에 살고 있는데 역삼동에서 선릉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총 몇 개를 지나야지 역삼에서 선릉까지 가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뭐지? 한번 로드뷰 갖다 찍어볼까? 대충 이렇게 보는구나가 될 수 있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선릉에서 역삼에서부터 선릉을 간다 하면은 여기 신호를 건너고 옆에는 뭐가 있고 언덕도 있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조용히 있는 길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사람 구경 많이 할 수 있어.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직접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을 써주면은 그거를 되게 경험성을 본다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아는 글을 써줬을 때 네이버가, 즉 세상에 없던 글이 써지는 거예요. 네이버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노출 잘 시켜주려는 게 세상에 일단 없던 글이에요. 정보인데 세상에 없던 글. 왜냐? 그거는 네이버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거든요. 거기 네이버에서 그런 내용이 궁금해 사람들이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당장 두 번째로 가장 큰 포탈인 구글로 넘어가겠죠? 구글에 검색하는데 안 나오나? 그러면은 다시 세 번째 큰 포탈인 다음으로 갈 수 있고, 다음으로 갔다 잘못하면 카카오로 빠지고, 구글 갔다 잘못하면 유튜브로 빠져버리면 어떡해. 그러다 페이스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별의별 대로 인스타로 빠질 수 있고, 흩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의 유저가. 그렇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 어떻게? 당연히 우리 쪽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우리 쪽 정보를 굳이 다음에도 검색할 때 네이버를 굳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글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네이버 입장에서 노출 당연히 때려준다 이거죠. 그걸 좀 노려서 장난질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장난질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작전이 될 수 있어요. 장난질이라는 건 그걸 쳐서 사기를 치거나 뭐 장난을 쳐서 영업을 잘만 이상하게 땡긴다면 그런데, 내용만 잘 짜면 뭐 저는 괜찮아요. 영업과 사기는 한 끗 차이니까. 자, 한번 일단은 그렇게 해서 딱 써주는 게 이제 경험적이다. 그럼 이제 다음은 키워드에 대한 분석이에요. 키워드에 대한 분석. 막 말이 어렵죠. 키워드 분석이란 말을 쓰면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해. 쉽게 검색어를 어떤 걸 쓸지 알아보자 라고 보시면 돼요. 키워드 분석, 키워드 분석 5글자지만 이거를 검색어를 어떤 걸 쓸지 알아보자. 야, 13글자 거의 한 2배가 넘게 불어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검색해보기 쉬울까 할까 보면은, 일단 검색어라는 게 우리가 검색을 해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했을 때 여기 뭐가 있냐. 제가 쓰는 지갑이 달러 모양 지갑이거든요. 네, 지갑인데 제가 이거 무슨 100달러로 생겼어요. 사람들이,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촌스럽다고 하네요. 신기하게. 뭐 괜찮습니다. 제 취향이니까. 제가 어른 입맛이고 아까 어른 취향이에요.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을 이게 이거를 뭔가 검색을 하고 싶다. 달러 모양 지갑이라고 검색했었을 때 과연 네이버 블로그에 달러 모양 지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써져 있는 걸 사람들이 원할까? 아니면 달러 모양 지갑의 수납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더 궁금해 할까요? 또는 달러의 역사, 100달러라는 환율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100달러랑 우리나라 5만원의 그 격차가 왜 발생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100달러를 지갑에 넣고 다녔을 때 무슨 효과가 어떤가, 심리학적으로 100달러를 하나씩, 미국인들 부자들은 하나씩 구겨지지 않는 새 지폐를 갖고 다니는가,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는 글. 뭔가 되게 성공학적으로 좋은 얘기일 것 같은 거야. 단순하게 그냥 100달러 지갑, 100달러 모양의 지갑, 이걸 만약 부딪혀 봤을 때 과연 어떤 걸 더, 100달러짜리 지갑을 찾는 게 아니라 100달러 모양에 그려져 있는 이 지갑을 찾는 거를 일단 검색을 하겠죠. 100달러 지갑 검색하면은 달러 지갑 이런 걸. 그럼 당연히 이쪽 글에 대해서 그 상위 이제 검색을 했었을 때 위쪽에 보여주는 거 있죠. 블록을 눌러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크롤 찍찍찍 내려보면 뜨는 거.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떤 글이 되는가를 네이버가 미리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분석. 좀 더 네이버가 알아봤다. 한번 미리 알아본 거예요. 이 100달러 지갑을 치는 애들은 100달러 모양의 지갑을 찾는 거구나. 그럼 여기에 대한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뭐 이렇게 꽂을 수 있고, 여기 뭐 어떻게 되면 옆구리에 여기 명함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또 들어있고, 여기 지퍼도 달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글들을 좀 더 원하는구나. 네이버가 미리 분석해갖고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면은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그걸 눈치를 못 채고 100달러 지갑이 달러 지갑이라는 게 월에 한 10,000건이 검색되네? 와, 그렇다면 키워드 5번을 넣고 내가 지금까지 이게 금융 관련돼서 썼었으니까 내 지갑과 달러라는 말이 금융과 잘 연관이 된다. 그럼 이렇게 글을 쓰면 내 거가 노출이 잘 되겠지 하면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 나처럼 뭔가 이 지갑에 대해서 리뷰를 쓰지 않은 글이 있다면 그 글부터 노출은 시켜주죠. 하지만 처음 쓰더라도
블로그 처음 썼어요. 첫글 이런 거 처음 블로그 쓰면 샵 첫글이라는 게 저절로 달려요. 샵 첫글이 달려있고 막 그렇게 노출을 딱 했는데 이런 글을 썼다 하면은 지금까지 최적화 블로그라고 해서 막 15년도 막 저 전부터 썼던 사람이 글을 쓰더라도 신기하게 첫 글을 쓰는 사람이 노출을 더 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물론 첫 글 쓰는 거는 그렇게 노출이 여기에 엄청나게 주질 않아요. 왜냐? 그런 것만 노출을 생각하면은 아이디 무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 만들어서 노출시키고 만들어서 노출시키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양아치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앞쪽에 들어간 C랭크라는 그 전문적인 거와 연관을 지어서 그 키워드가 원하는 말을 써준 애들을 더 노출을 시켜주겠다. 그 중에서도 네가 경험을 했던 내용이라면 더 밀어주겠다. 그렇게 된 내용이 이게 C랭크와 다이아 로직이라는 게 접목된 거예요. 즉 뭔가 글을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글을 썼는데 갑자기 훅 내려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신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저를 헬프를 좀 치셔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 썼던 내용들은 제가 약간 C랭크에 맞추기 위해서 전문적인 글을 썼을 거예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모니터, 지금 제 눈앞에 모니터가 있고 뭐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이 뭐 테크노마트 핸드폰 쓰면은 스마트폰에 뭐 갤럭시 뭐가 좋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노출이 예전에는 와 되게 정보가 좋고 막 사운드가 어떻고 배터리가 어떻고 막 이런 글들 막 있으니까 막 뭐 젤리 케이스를 써야 되냐, 뭐 필터는 어떻게 붙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와 이거 밀어준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테크노마트 핸드폰을 뭐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테크노마트 어디가 좀 더 저렴한가, 어디서 사야지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가,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니까 그런 내용들 네이버가 밀어주니 당연히 밀리면 위로 올려주는데 똑같이 위에 있을 수 있어. 1등은 동시에 두 개의 태양이 없다듯이 1등이 한 명 올라가면은 당연히 2등, 3등, 4등, 5등으로 처지게 마련이죠. 그 답장이 내가 밀렸다. 그럼 저품질이 됐냐? 저품질이 된 게 아니에요. 네이버가 올려주는 스타일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밀리신 사장님들께서는 다시 밀린 거를 위에 있는 애들이 후기구나, 또 나도 사진을 찍거나 나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하면 올라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갔고 사진이 몇 개 들어갔고 이건 이제 좀 옛날 얘기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 된 애들이 후기구나, 후기를 쓰고 내가 검색했는데 보니까 약간 정보성이다 하면 정보성을 쓰고, 썼는데 이게 약간 영업성이다 하면 약간 영업성을 써주고, 사람들이 구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환의 글도 위에 올려줄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키워드들이 생각보다 그런 키워드들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왜 위로 올라갈까를 미리 보는 거예요. 네이버가 그렇게 야박하게 무조건 장사 못하게 하면은 네이버에 블로그 컨텐츠 쌓는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장사성 블로그 글이라고 해서도 안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대신 순위는 좀 떨어질 수 있죠. 거기에 어떤 정보가 이제 찾느냐 안 찾느냐. 다 모든 검색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고 후기를 궁금해서 보는 건데, 물건을 누가 싸게 주느냐 검색해주는 하냐, 그런 내용, 준후기죠. 준후기성을 약간 장사와 좀 연관을 시켜서, 즉 영업성 키워드를 그때를 잘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들은 여러 가지 있고, 물론 저는 이 세 가지, 후기, 영업, 정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글 쓰는 방법을 진짜 책 되게 많이 읽고, 글 진짜 제가 엄청나게 공고, 공대, 군대를 5년 동안 짱박해서 총 10년 동안 자동차만 기름밥 먹던 애가 만화책밖에 안 봤어요. 맥심 잡지하고 만화책, 가끔가다 좀 돈 들여서 스파크 사서 보고, 이런 좀 약간 좀 남자 좀 약간 그냥 일반적 그냥 남자 20대 남자애들이 볼 만한 걸 보다가 갑자기 문학소년이 되면서 막 별의별 걸들 많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글 쓰면 되겠구나, 확실히 이게 훨씬 더 니즈가 있고 잘 끌어당길 수 있겠다, 쓰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난 지금 내 블로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내 블로그가 갑자기 노출이 안 돼요. 그럼 내 블로그 노출 어떻게 시킬까요? 궁금하신 사장님들 있죠? 그런 사장님들께서는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댓글 쌓는데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까지 댓글이 별로 달리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궁금하시다 싶으면 보면 되고, 게다가 지금 또 제가 운영하는 거 뭐라고 했었죠? 네이버 마케팅 왕초보 카페, 마왕의 학교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데, 마케팅 왕초보 카페 뭐 이렇게 검색해주면 네이버 카페 나오고, 마케팅 왕초보 검색하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나오고, 별의별 거 많이 나오니 검색을 하셔서 저랑 소통을 하려고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오늘 마무리 짓까 하고요. 지금 제가 영상 올린 지 지금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3명이나 더 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역시 구독자님들 정말 고맙고요. 지금 제가 엄청나게 많아지더라도 지금 이 태초에 구독자님들 정말 신경 잘 써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도 빠른다고 할 수 있지만 말투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말투를 좀 더 정정하게 훨씬 더 천천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재미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말투가 바뀐다고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으니 별의별 말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